네, 안녕하세요. 네, 신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4과목 들어갑니다. 4과목이랑 5과목 두 개 남았는데 4과목이나 5과목 둘 다 이제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가장 적은 게 이제 4과목하고 5과목입니다. 자, 보면은 4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서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관리 및 관세 벌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일단 이제 관세 벌칙부터 설명드리면은 관세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징역, 벌금, 몰수 외우세요. 징벌몰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법상 형명이 있는 것들은 뭐 사형, 자격 정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뭐 관세법 위반했다 가지고 사형과 지키지가 않죠. 왜냐면 경제 사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징벌, 징역, 벌금, 몰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이제 징역, 벌금, 몰수에 해당하는지 그거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 파트는 재밌어요. 얘는 그래서 양도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보시면 자율관리가 있습니다. 자율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에 나와 있는 보세구역 자율관리.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보호세사를 채용한 경우에는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세관 절차의 일부를 생략 또는 간이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고시를 봤을 때 보게 되면은 이제 두 명의 아주 그 뭡니까 세관의 이제 세관으로부터 아주 좋은 평가를 받는 업체들이 있죠. 두 가지가 있죠. A 업체 우리 다섯 번째 과목 해당하는 것들.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법규 수행 능력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물류업체나 아니면 화주나 아니면 저 관세사 그죠? 그런 등등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얼마나 신고에 대한 정확성이 있는지, 얼마나만큼 정정을 많이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시험 문제고요. 근데 세 번째가 조금 이게 좀 많아요. 뭐냐면은 이게 조금 이게 새로운 공부인데 자유무역지입니다. 자유무역지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인천공항이나 이제 가보면은 거기다 이제 프리트레이드 존, FTZ라고 프리트레이드 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자유무역지입니다. 자유무역지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외국으로 반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품들이 왔다 갔다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자유무역 지역 관련된 이제 법령 시행규칙 그다음에 이제 법령 신규칙 관세법과 유사하게 구조를 해놨어요. 법 적어놓고요. 아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을 박스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압축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고시가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와 관련된 고시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근데 이 자유무역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꼭 한 8개 정도 나와요. 8개 정도.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제 날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것도 역시 제가 현관 배치는 것들로 위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과목은 자율관리, 그다음에 관세 벌칙, 그다음에 자율관리 보세구역에 대한 전반, 그다음에 보호세사 제도. 보호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고시에 많이 규정들이 쓰는데 이게 점프해가지고 이제 법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요거를 그래서 이제 보호세사 관련된 고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험 범위긴 한데 저는 이거를 이제 뺐습니다. 왜냐면은 얘는 이제 법에 대한 내용이 더 중요하지 그쪽 내용 같은 경우는 나와봤자 3년에 한 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됐습니다. 네, 자유무역 지역제도, 관세법상 벌칙 그리고 이제 관세 범위에 대해서 이제 조사 처분을 거쳐가지고 이제 그 조사 처분하게 되는데 요 내용도 들어갑니다. 요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관에서 관세법을 잡았을 때 조사권이 세관 공무원한테 있거든요. 바로 검사한테 안 갑니다. 그래서 세관 공무원이 그 자에 대해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 자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자에 대해서 이제 그 자가 이제 뭐 벌금을 받을 정도다. 그럼 통고처분을 가름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자가 징역형에 처해질 정도로 아주 못했다. 그런 경우는 검사한테 이제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이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래 보시면 이제 관련된 내용 좀 풀어놨습니다. 자율관리 내용이고 자율관리 보세구 같은 경우는 보세구는 보호사 관련 고시 보호사를 반드시 이제 채용해야 하는 자율관리 보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부량이 나와 있네요. 가장 적은 과목이다. 요 파트가 교재 내용 중심으로 공부하면 되고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7장에서 보호세역 파트에서 자율관리 보세가 있거든요. 그 내용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11장, 12장입니다. 전부 다 벌칙, 징역, 벌금, 몰수, 그다음에 과태료, 그다음에 이제 조사 처분. 이제 관세법에 대해서는 세관공무원이 조사 처분하는 절차,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시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자율관리 보세구 운영 고시, 그다음에 이제 법규 적용 평가, 그다음에 이제 자유무역 지역 운영에 관련한 법률, 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유무역 지역 반출에 관한 고시가 여기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호세고 파트에서 자율관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호세사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자율관리입니다. 자, 보호세구역 중 보호세구역은 지특종, 창공, 점검판 이렇게 배웠죠. 특허는 자 관리 및 세관 감시 지장이 없다. 그런 인정하는 게 관세청장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제 그래서 고시가 있는 겁니다. 자율관리 보세구역 그쵸. 거기서 세관장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정하는 자율관리 보조국의 장치부 같은 경우에는 뭐한다? 세관장이 이 자율관리 보조 지정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장치부 같은 경우는 어떠한 효용이 있냐? 세관공무원에 대한 참여. 참여 관습받는 절차 중 관세청장이 정한 절차를 일부 생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략은 하지만 기록 관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WMS는 웨어러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그러한 이제 기록을 생략하지만 이런 것들을 기록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출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 그다음에 화물관리 운영입니다. 왜냐면 이제 화물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장 이제 그 우리가 또 특허보호구역 종합보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이제 관리한 자들이죠. 자, 운영에는 세관장한테 나는 자율관리 보조하고 싶다라고 뭐다 지정을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요건에 따른 서류들을 이만큼 정도 제출하게 되면은 세관을 검토한 다음에 자율관리 보호구역을 지정해주고 지정증을 뿅 하고 줍니다. 그 걸어놓습니다. 자, 대통령 영화는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신청서에다가 이제 채용 보호사 등록증, 관세청에 지정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보호사 등록증을 이제 첨부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이냐? 신청서에는 기재사항이 종류, 보호세관 종류, 명칭, 소재지 어디니, 구조, 동수, 면적, 장치부단 종류, 뭘 장치하는 것이냐, 수용료가 얼마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재합니다. 요거는 이제 세모고요. 이런 것들은 서식이니까. 자, 3 보시면 신청자는 장치용품을 관리하는 자를 채용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다? 보호사를 채용을 해야 됩니다. 얘를. 자, 다음에 위치, 시설 상태 등 확인하고 적합하다. 그런 경우는 그러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받는 자는 나와 있네요. 반출사항에 대해서 뭐한다? 생략은 하지만 생략하는 것에 대해서 뭐한다? 이런 것들을 장부에다가 기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나중에 이제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자, 세관장은 지정받는 자가 의무 위반, 세관 감시에 지장 등이 있다. 그런 경우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항상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그 발음 정지 등 그다음에 이제 취소 같은 경우는 1순위예요. 모든 규정에서. 자, 보시면 법 178조 반입 정지 등에 대한 사유, 특허 취소 사유 엄청 중요하죠. 1순위 그렇죠?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각 호에 해당하는 그 중에서 뭐한다? 반입 정지 해당하는 자위미대 소 161이랑 두 문자가 있었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 여기 해당하는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취소할 수가 있고요. 근데 보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보호사 직무를 수행한다. 그거 안 되겠지. 그렇죠? 보호사 직무를 아닌 사람에게 시행한다. 그다음에 세관감시 지정했다고 관세 정황 고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은 취소시킵니다. 이건 이제 고시에 있겠죠. 자, 관리는 이제 관세청장이 정합니다. 끝. 자, 166조는 보호세사입니다. 보호자격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보호세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요. 얘는 시험 잘 나옵니다. 자, 175조 1호부터 7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자, 운영 결격 써야죠. 미피파, 징징, 취벌통까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우리 시험에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볼 시험에 이제 합격한 자가 이제 보호사 자격이 있습니다. 자, 직무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겁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보호사 직무예요. 보호사가 하는 일이죠. 자, 보세함을 내공물품에 대한 반입 반출에 대해서 참관 및 확인하게 됩니다. 자, 보면은 이제 이거를 표현하기 이렇게 됐죠. 외공물품하고 내공물품이 아니라 보세화물 그리고 내공물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요게 있다는 게 내공물품이 들어갈 때 나올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관 및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장치물품에 대해서 관리시키면 이거는 이제 들어온 것이죠. 얘는 뭐다 왔다 갔다 거리는 것이고 얘는 이미 들어온 것이죠. 장치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 그런 물품에 대해서 뭐한다? 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참관 및 확인한다. 얘 같은 경우는 얘 들어왔다 나갔다. 그리고 얘는 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거, 장치되어 있는 거입니다. 3번입니다. 출입문 개폐, 문을 열고 닫고 그다음에 이제 열쇠 이런 것에 대해서 감독을 해야 됩니다. 여기를.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사람이죠. 출입자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5번 중요하죠. 견본품에 대한 반출하고 회수. 견본품 같은 경우는 세관 공무원이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체들이 잠깐 이거를 빌려 갔다가 다시 뺏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품이 들어왔다. 이런 것들 먹는 것들이다. 그럼 뭐다 가가지고 몇 개를 빼가지고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이거는 다시 뺏겨야 되는 것이죠. 견본품 반출 그리고 회수. 그래서 뭐다 견본품 반출의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됩니다. 네, 보세함을 관련해서 이제 필요한 관세청 지정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게 이제 보세 직무다. 보세 같은 경우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수행에 따른 교육을 필수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합격하시면은 그게 있어요. 보수 교육이라고. 저 같은 관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법령 개정 등등 이슈 사항에 대해서 이제 다 모여가지고 그 고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교육을 들어야 됩니다. 보수 교육을. 그래서 보호사도 이런 교육이 있어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네.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 우리 시험 과목이죠. 이제 시험 과목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법에 있습니다. 이건 파란색이니까 시행령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올라왔다는 뜻이죠. 자, 시험은 과목에 대해서 다음이 5가지가 있고요. 합격자는 매 과목
10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매 과목 4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꽈락이 쓰면 안 돼요. 그러보다 평균 60점 이상이면은 합격을 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수출입 통관 절차 양이 가장 많았죠. 그다음에 이제 보세 구역 관리 했고요. 화물 관리까지 다 했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다? 자율 관리, 관세, 벌칙이다. 두 가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과목으로 전 해놨습니다. 요거를 자, 그다음에 관승장은 그러면 주어가 다 관승장이죠. 관승장은 시험을 실시한다. 그러면 다 일시, 장소, 방법 뻔하죠. 보면 이제 그 객관식이죠. 방법에 대해서 시행일 며칠 중요한 거 90일 전에 공고를 합니다. 그다음에 관승장 시험 업무에 대해서 관세청장 정하는 법인 또 단체한테 위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누구다? 한국관세물류협회입니다. 한국관세물류협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세사, 보세 운송업자 등록 관리 등등에 대해서 봤었죠. 자, 2항입니다. 자, 1항에 불구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그러니까 이거는 세 가지 공무원 얘기합니다. 세 가지 공무원, 즉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 행정에 종사를 했다. 그런 자들이 응시한다. 즉 그런 경우에는 과목수의 2분의 1을 넘지 않은 범위 안에서 대통령 과목에 대해서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 과목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입 통관 절차 1과목 있죠. 네, 보세 구역 관리 2과목에 대해서는 뭐한다? 면제를 해 줍니다. 요거는 원래는 예전에는 이제 세관 관세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일하면은 바로 그냥 관세청장 신청하면 바로 보호사가 자격증 줬어요. 그냥 시험도 안 보고 그냥 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두 과목에 대해서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2분의 1을 넘지 않은 범위 안에서 면제시켜 주는데 뭐다 총 다섯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뭐다 세 과목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보면은 그래서 뭐다 두 과목에 대해서만 이렇게 면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보다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다 보셔야 됩니다. 공무원들도 탄핵 또는 징계 처분으로서 그런 세관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 처리했다. 뭐 잘못했네. 그렇죠. 그리고 강등 정직 처분 받은 자가 2년을 지나지 않았다. 그런 경우는 이제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근데 뭐 아래 위에 보시면은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나오죠. 보면은 이건 좀 부차적인데 산적 기준 5년 동안 일한 거 접수 마감일이 기준입니다. 접수 마감일 현재 그 친구가 5년 이상 일을 했는지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접수 마감일 시험일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접수 마감일 자로 이제 5년. 입니다. 자, 3번 보시면은 이제 자격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보호사 시험 붙으면 뭐가 나온다? 보호사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보호사로서 어떤 세관에 어떤 이제 창고에서 근무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창고를 관할한 세관장한테 보호사 등록을 다닙니다. 그럼 뭐다? 등록증을 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관세사 자격증 있잖아요. 근데 뭐 한다? 저는 이제 그 법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울세관에다가 관세사에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5년마다 그 등록증이 남아요. 자, 자격이 있는 자는 보호사 일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이제 보세 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한테 등록을 해요. 안 한다. 허위 신고증 500. 자, 그 신청서 제출하고 보호사 자격증을 보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는 등록증을 교부를 합니다. 자격증 교부 등록증 두 개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5항입니다. 5항 같은 경우는 등록 취소 후 이제 2년이 지나지 않으면은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하지만 1호부터 3호는 제외입니다. 뭡니까? 피파 이제 세 개는 제외예요. 세관장은 등록할 때 다음 같은 경우는 취육견, 취소 6개월 범위에서 업무 정지, 견책 정책 등이 가능합니다. 견책 같은 경우는 처음 나왔죠. 견책은 뭐냐면은 주의 주는 거예요. 주의. 그렇죠? 자, 보면은 이제 175조 1호부터 7호까지입니다. 미피파, 징징, 치벌, 통까지 그다음에 사망했습니다. 그다음에 결사위 관세법 등을 위반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취육견에 대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옆 가로 보시면 있겠잖아요. 지체 없이 징계위원회 징계 요구를 한다. 자, 보면은 이제 보호세사가 어떤 잘못을 했다. 그러면은 세관장이 그 보호세사한테 이제 취육견이라는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처분할 때는 어떤 결정사항에 대해서 처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결정사항 같은 경우 세관장 하는 게 아니라 뭐한다? 보호세사 징계위원회에서 열어가지고 그 자에 대한 어떻게 처분할지 취육견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요. 의결합니다. 의결. 그래서 그러면 그 의결 사항을 세관장은 그대로 그 세관장에 처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자, 관승장은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정지 무효하고요. 처분일로부터 5년간은 응시 자격이 정지가 언제 컨닝했을 때 시험 볼 때 컨닝이 되면 이겁니다. 부정 응시 그리고 부정하게 응시했다. 그다음에 부정한 행위를 했다. 그런 경우는 응시하거나 행위한 경우는 뭐한다? 이 친구는 이제 5년간 시험 볼 수가 없습니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 얘는 이제 당연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상호 등 사용해서 보호서 업무를 하거나 자격 등록증을 대여하면은 안 됩니다. 업무를 하게 하거나 대여를 하면은 안 됩니다. 명의 대여하면 안 됩니다. 자, 이항 보시면은 누구든지 이거는 이제 대여하는 쪽이고 이거는 받는 쪽이죠. 자, 누구든지 다른 사람 샤라샤라 이용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사막 같은 경우 누구든지 이런 것들을 알선할 수가 없습니다. 브로커죠, 브로커. 그렇죠? 뭐 가운데 껴가지고 이제 둘이 연결시켜주는 사람들. 자, 165조 3은 보호세 의무입니다. 이건 직무관이죠. 직무랑 의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보호세 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법 명령 준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직무를 성실 공정하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보호세사가 있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그 업체에 대해서 자율관리 보호세를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호세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세관에 대신해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제 관세 같은 경우에도 원래 출입신고는 화주가하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수리는 이제 세관이 하는 세관이. 근데 중간에 이게 절차가 어려우니까 이제 관세라는 직업이 있다는 것이 똑같습니다. 보호세 같은 경우에도 보호세 관련된 법령이 어려우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관청에서 보호세라는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일부에 대한 사무를 보호사가 이제 돈 받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자, 그다음에 이제 포민을 손상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직무를 수행 시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진술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물품 반입도 안 되는데 반입도 뻥치고, 그렇죠? 반출도 안 됐는데 반출도 안 돼, 뻥치고. 그러면은 또는 이제 수량 같은 것들 속이고,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165조 4는 금품 제공은 금품입니다. 보호사 다음 행위를 하면은 안 됩니다. 공무원에게 뒷돈 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 됐죠? 그다음에 165조는 보호세사 징계위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호세사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세관에 있어요. 세관장은 관세법 명령을 위반했다. 그리고 취소 등 취육견이죠. 취육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처분은 세관장이 하는 겁니다. 의결에 따라서. 자, 그럼 다음과 같이 이제 대통령이 구성이 됩니다. 자, 징계 심의 의결에서 어디 둔다? 세관에 둡니다. 이거만 하시면 돼요. 세관에 둡니다. 자, 의결 시 의결서에다 이유를 명시하고 세관장에 통보해 줍니다. 우리가 의결했더니만 이렇게 나왔다. 그렇죠? 통보하는 세관장은 징계처분을 첨부를 합니다. 그렇죠? 청구해가지고 이제 본인 그리고 그 사람 일을 일으킨 자, 무리를 일으킨 자, 그다음에 관세 고시한 법인 누구 한국관세물류협회한테 통보를 합니다. 됐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위원회에 대한 구성입니다. 저 보시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빼거나 많이 안 했죠. 하지만 얘는 보호사 징계위원회 때문에 그래도 얘는 좀 가능성이 좀 있어가지고 좀 해놨습니다. 자, 제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인원은 우리 보호사 징계위원회 인원은 5명에서 10명입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제 위원장 보시면은 세관장이 되고요. 또는 4급 세관장 또는 이제 4급으로 지명이 됩니다. 그렇죠? 세관장 또는 4급 세관 공무원이 이제 지명이 됩니다. 중에서 지명됩니다. 자, 지명자가 이제 잠깐 뭐 외국 놀러 갔어. 그런 경우는 지명하는 그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위원장직을 대행하게 됩니다. 자, 위원은 세관장이 임명합니다. 이거 중요. 세관장이 임명합니다. 자, 누구냐? 1번은 세관 공무원. 1번은 세관 공무원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관세청장 고시하는 법인의 임원. 어디? 한국관세물류협회 임원들. 3번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로 2호 법인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들. 그죠? 우리 한국관세물류협회장 장이 이제 추천하는 전문가 그들이 이제 위원회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공무원이고 2번, 3번 같은 경우 공무원이 아니죠. 자, 임기는 2년입니다. 2년. 그 연임은 한 번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만뒀다? 그러면 이제 누가 그만둔 경우는 그 보궐위원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보궐위원회 이제 임기 같은 경우는 그 자녀 임기. 자, 회의입니다. 회의는 요구만으로부터 30일 내에 의결을 해야 됩니다. 세관장이 이제 우리 징계위원회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의결해 주세요. 그러면 30일 이내에 의결하게 됩니다. 자, 위원장은 개최 7일 전에 위원들에게 그리고 그 일을 일으킨 보호사에게 소집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뭐라고? 통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 포함해가지고 3분의 2 이상이 들어야지만이 이제 개의가 되고요. 그 중에서 과반수가 넘는 이제 찬성을 해야지만이 그게 이제 오케이가 됩니다. 자, 3분의 2 과열. 웬만하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인데 3분의 2 이상 출석,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혐의자 관계인의 출석 시 신문할 수가 있고요. 제출 요구도 가능합니다. 자, 제척하고 회피죠. 자, 이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본인이 무리를 일으키거나 그러면 이제 그 당사자랑 금전 관계에 있거나 또는 친족이거나 배우자 또는 육촌, 혈족, 사촌인의 인척이거나 또는 예전에 이었던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러면 이제 위원회에서
그 본인이 제척을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관련이 있는데 어떻게 의결하겠습니까? 수당 보시면 공무원이 아닌 그 3명 같은 경우, 2명 같은 경우에는 예의서 변면에서 이제 그 우리 위원회 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됐습니다. 자, 그다음 같은 경우는 자율관리 보석의 운영의 고시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우리 자율관리 보석의 고시죠. 아까 보면 관세청장이 정한다라는 게 바로 다 이겁니다. 자, 운영인 등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관세법 2조 16조 사람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2조 16조 같은 경우는 또 찾아보세요. 그 보면은 특허보세구역 설치 또는 운영, 종합보세상 신고 한자가 되어 있습니다. 2명이.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게 추가되는 것이죠. 지정된 그다음에 이제 지정 장치장의 화물 관리인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세관 검사장이 아니라 지정보석 중에서 지정 장치장의 화물 관리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운영인 등이라고 포함시킨다. 자, 보호사 채용입니다. 운영인이 직접 보호사를 채용하는 것과 운영인이 화물 관리 업무를 분사시킨 후 해당 분사회사에서 보호사를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인은 그 업체예요. 물류업체입니다. 그래서 운영인이 보호사를 채용하거나 또는 이제 뭐 자기의 별도 회사가 있다는 것이죠. 보면 이제 운영인 화물관리 업무를 다른 회사로 이제 회사 쪼갰습니다. 그래서 뭐 한다? 그 분사 회사에서 보호사를 채용해도 채용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 경우 분사회사는 법 170조 각결세에 해당하지 아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사회사 같은 경우는 따로 떨어뜨린 회사 같은 경우는 거기서 보호사 채용했잖아요. 하지만 그 회사 같은 경우는 175조 해당하는 비필파, 미피파 징징 취벌 통법에 해당하면 안 됩니다. 자, 세관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 보호세 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입니다. 자, 지정 요건입니다. 자율관리 보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가 있습니다. 자율관리 보석은 다음 사항을 충족하고 운영인 등 법규 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보호세고 자율관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율관리 보석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지정 신청을 좀 대행 좀 해봤는데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자, 일반입니다. 일반 같은 경우에는 보호세사를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한다? 세관이랑 실시간으로 반입 반출 그런 것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렇죠? 전산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WMS, ERP 같은 것들, 화물 반출, 제휴 관리 같이 실시간 물품 관리가 가능한 것들. 그래서 이건 인적, 물적인 요건을 두 가지를 충족해야지만이 일반 자율관리 보석을 준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우수 자율관리 보석입니다. 자, 보면 1호 과목 및 나목 똑같네요. 위에 해당 그대로 내려오고요. 나번하고 다번에 추가된 것이죠. 누굽니까? AO 인증업체. AO 인증업체거나 또는 이제 보호세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이것도 찾아보십시오. 제36조 1항 3호랑 4호에 대해서 충족하는 업체, 뭐 소유랑 관리 그런 것들 시스템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충족하게 되면 우수 자율관리 보석을 주겠다. 이것도 뭐한다? 보호세 공제의 혜택입니다. 보호세 공장. 자, 지정 및 갱신입니다. 자,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호세 자율관리 보호세 신청 신청서를 세관장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세관장한테 제출한다. 신청 서류는 우편 또는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밑줄 친 거 한 개도 없네요. 뭐 하나 중요한 거는 세관장한테 제출을 한다. 그렇죠? 법에 있는 겁니다. 신청하는 세관장은 이제 3조에 해당하는 요건을 검토해서 일반인지 우수인지 검토해서 전혀 지정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기간은 이게 중요하죠. 특허 기간을 지정 기간. 뭐한다? 그 보세국의 특허 기간을 지정 기간이 해가지고 뭐한다? 자율관리 보세국으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한다? 이렇게 이제 자율관리 지정서를 교부를 합니다. 자, 보세구역 운영인 등이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 기간을 갱신한다. 이건 갱신이죠. 갱신 같은 경우에는 만료 한 달 전까지 세관장한테 이제 갱신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특허 갱신과 자율관리 보석 갱신을 통합해서 신청하죠. 그렇죠? 특허 갱신과 자율관리 보석에 대해서 통합해서 신청한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별지 특허 보석 설치 운영 신청서 하단에다가 자율관리 보석 갱신 신청란에 갱신 신청 표시하는 것으로서 갱신 신청한 것으로 가름이 됩니다. 너무 좋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원시 특허 보석 설치 운영에 대한 갱신 신청 거기 비고란에다가 거기 신청란에다가 갱신 신청란에 갱신 신청 여부를 표시하게 되면은 이걸 이제 갱신 신청으로 간주가 됩니다. 자율관리 같은 경우는 자, 이에 따라 자율관리 보세고 갱신 심사 기간은 특허 보세고 갱신 심사가 갱신 심사 기간 따르면 똑같네요. 그렇죠? 특허 보세고 갱신 심사에 따르는 똑같습니다. 기간은 사항입니다. 세관장은 자율관리 보세고 운영인 등에게 다음에 대해서 이제 만료 2달 전까지 한 달 전까지 갱신 신청하세요라고 말하나 2달 전에 문자를 때려줍니다. 자, 지정 취소 사유입니다. 자, 이 법에 따라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 감시 지정했다고 인정되는 사유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법에 있는 내용인데 아까 제가 관세청장에 고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겁니다. 법 178조 1항. 꼭 찾아보시고 옆에다 쓰지 마세요. 다시 가서 찾아보십시오. 그다음에 구조 제1항 1호 위반. 이건 이제 여기 이 고시의 구조 1항 1호 위반. 그다음에 이제 1항 3호
1항 3호 기간까지 아직 안 봤어요. 뒤에 있습니다. 1호를 위반하거나 또는 이제 1항 3호 기간까지 보호사를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도 2달입니다. 2달. 좀 나옵니다. 2달 내에 채용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자율관리 보호제고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아까 두 가지랑 이제 두 가지 플러스 두 개.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있었어. 일반하고 우수. 보호사물 자율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업과에 부정하다고 세관장 인정하는 경우. 그죠? 그런 경우는 취소입니다. 날아가는 겁니다. 세관장은 취소한다. 그러면 이제 통보를 합니다. 취소한 경우 당연히 통보해 줘야죠. 의견 청취입니다. 항상 취육견. 취육견 중에 지금 취가 나왔네요. 그죠? 뭐다? 취소하는 경우는 해도 뭐돼? 의견 청취하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청취 기회를 준다. 자, 청문회죠. 자, 세관장이 의견 청취 시 의견 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예정일 10일 전까지 이제 서면으로 통지를 해 줍니다. 와서 얘기하세요라고 통지서에 정당 사유 없이 의견 청취를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 인수기를 포기한 것으로 명시한다는 것을 명시하게 됩니다. 통지받은 운영인 등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날까지 서면도 가능합니다. 서면 진술도 가능하다. 자, 운영인 등 또는 그 대리인 출석하여 의견 진술한다. 세금 그 요지를 서면으로 계속 똑같은 거.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한다. 의견 진술한 경우는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날인하게 합니다. 그렇죠? 절차 생략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자율관리보호성은 어떤 혜택이 있길래 이렇게 이제 하나 보겠습니다. 이 일부 절차를 생략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록 관리는 해야 된다. 자, 이건 시험 잘 나옵니다. 중요한 거. 자, 보시면 이제 일반 자율관리보호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혜택이 있어요. 식품위생법,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법, 축산물, 의료기기법, 약사법, 화장품법, 전기용품법, 그 다음에 전기용품법에 대한 표시 작업 하면 이게 중요하지. 원산지 표시는 제외가 됩니다. 그죠? 얘는 그래서 뭐다 이렇게 이제 식품위생법 등등 이런 것에 대한 표시 작업들, 우리가 한글 표시상 그런 것들, 그런 작업과 벌크 화물에 중요한 거, 벌크 화물에 스타일러, 이게 큰 탑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넣는 것들, 벌크 화물로 스타일러 적입 작업에 대한 포장에 대한 제거 작업에 대한 보호작업 신청을 생략을 합니다. 너무 좋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원산지 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작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는 세관한테 해야 돼요. 하지만 이거를 제외하고는 뭐 한다? 이제 식품, 건강, 축산물, 의료, 약사, 화장품, 전기용품이랑 벌크화물의 사일로 작업을 위해서 뭐 한다? 비료가 이만큼 들어왔어. 근데 뭐다? 비료 푸대를 찢은 다음에 그 비료를 사일로에다 푹 하고 쏟아붓는다. 그러한 포장 작업, 제거도 보호 작업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보호적 신청을 생략합니다. 하지만 기록 관리는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자율관리 보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나번 보겠습니다. 나번 보시면 보호사물 관련 것이 재고조사랑 보고 의무를 재고조사 보고를 분기별 1회에서 연 1회, 분기에서 연 1회로 완화시켜 줍니다. 좋네요. 그렇죠? 원래 분기마다 하잖아요. 하지만 이거를 연 1회로 완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잘 하니까. 그다음에 다번 보시면은 보호세금 운영상환 전검을 생략합니다. 좋네. 그다음에 라운 보시면은 이제 장식품 수입 신고전 확인 신청 생략합니다. 좀 말씀드렸죠? 제가 예전에 인천공항에 있을 때 이제 물품들을 많이 수입 신고 전에 보러 갔다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수입 신고 전 확인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뭐다? 생략을 해 줍니다. 생략을. 아무 때나 가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자, 근데 우수자율관리 보조금입니다. 자, 1항 강목입니다. 그대로 위에 그대로 요게 그대로 내려오고 나번하고 다번에 추가가 됩니다. 자, 보세공장 운영한 곳이 30조 특례 적용. 그렇죠? 이것도 찾아보십시오. 37조 특례 보세공장 혜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7조 2항 보관 창고 증서를 단위 보세공장 소유지 관할 구역 내 장소에도 허용이 된다.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죠. 그렇죠? 보관 창고를 증설한다. 보세공장 같은 경우 항상 보관 창고 제조 시설에 있죠. 보관 창고 증서를 단위 보세공장 소재지 관할 구역 내의 장소에도 허용을 시켜주겠다. 그렇죠? 보면은 자기 보세 공장 내가 아니라 저 단위 보세 공장 소유지 관할 구역 내 장소에도 이걸 허용해 주겠다라는 것들이 우수 자율관리 보세의 또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세 공장 같은 경우는 다 우수 자율관리 보세 구역이겠죠. 자, 세관장은 절차 생략 등 업무에 대해서 자율관리 보세 구역 지정서에 명기합니다. 뭐다 이렇게 절차 생략 사항에 대해서 명기하게 되고요. 이걸 뭐나 이게 중요하지. 이게 이제 보호사의 가장 큰 그 효용이 이겁니다. 보호사로 하여금 이거를 수행하게 하는 겁니다. 세관을 대신해서. 그렇죠? 자, 절차 생략 등의 정지입니다. 자,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정지할 수가 있죠. 취육견 6개월 범위에서 업무 정지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까지 아니겠죠. 그렇죠? 자, 구조 1항 3호 보호사가 해고 또는 취업 정지 등 의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렇죠? 보호사가 이런 것도 관리하도록 위에 되어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호사가 해고 또는 취업 정지 등에서 하는 경우는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 그다음에 운영인 등이 경고처분을 1년에 3회 이상 받았습니다. 아이고, 그렇죠? 안 되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항 보시면은 절차 등에 대한 등을 정지하는 경우는 그 기간은 각호에 따릅니다. 1항 1호 그렇죠? 보호사를 이제 잘랐다. 해임했다는 채용할 때까지. 그다음에 1항 2호 같은 경우는 1개월 이내. 이렇게 합니다. 자, 세관장은 이제 절차 생략 등을 정지하는 기간 동안은 자율관리 보세구역에 위탁되거나 생략된 업무는 세관 이거 중요하죠. 세관 공무원이 직접 관리합니다. 그 기간 동안은 세관 공무원이 직접 관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운영에 대한 의무입니다. 자, 운영인 등은 자율관리 보세구 운영 관련해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게 됩니다. 자, 운영인 등 보호사가 아닌 자에게 보호사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라는 것이지. 그런데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호사 등록을 할 때 등록은 세 가지 하는 것이죠. 등록을 할 때 이제 보호사 말고 보호사에 이제 보호사 말고 보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호사가 아닌 직원도 같이 등록할 때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호사가 한 명 있는데 그 보호사가 이제 뭐 휴가도 못 갑니까? 그래서 휴가도 갈 수가 있고 어디 갈 수가 있잖아요. 외근도 나가고 그런 경우는 이제 대신할 자가 있었는 그 자도 신고를 됩니다.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여 사전에 세관장한테 신고한다. 자, 그러면은 보호사가 여행 가거나 휴가 가거나 이제 외근 가거나 출장 가거나 그런 경우에도 그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험도 엄청 잘 나오죠. 자, 운영인 등은 당해 보호사구역 작업 시 보호사를 상주 근무하게 되는 이게 이제 포인트죠. 상주 근무하게 한다. 그 보호사 채용, 해고, 교체하는 경우는 세관장한테 즉시입니다. 그렇죠? 채용, 해고, 교체 즉시 통보를 해 줍니다. 3번 보호사가 해고 또는 취업 정지 등의 사유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2달. 여기였네. 2달 이내에 다른 보호사를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보호사 그만두면은 빨리 채용을 합니다. 2달 내에 채용을 해야 돼요. 자, 운영인 등은 절차 생략 등에 따라서 물품 반출입 상한 등에 대해서 보호사료금, 핵심 보호사료금 기록 관리. 생략하지만 기록 관리는 한다. 자, 운영인 등은 해당 보세구역 반출입 물품과 관련한 생산, 판매, 샬라샬라에 관한 세관 공무원의 자료 요구 또는 현장 확인 시 이거를 협조를 해야 됩니다. 자료 요구, 현장 시 이를 협조를 한다. 끝. 자, 1항 1호 단서 규정에 의해서 업무 대행자가 수행 업무에는 누구 책임입니다? 보호사 땡. 운영인의 책임입니다. 중요합니다. 보호사가 잠깐 어디 나갔어.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업무 대행자 같잖아요. 하지만 업무 대행자가 뭐 실수했다. 그럼 누구 책임? 보호사 책임? 땡. 운영인 책임입니다. 모든 책임 운영입니다. 운영인. 그 회사죠. 자, 자율관리 보세구에 대한 감독입니다. 자, 운영인은 3개월이 회계는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후 3개월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이제 보세구역 운영 등등에 대해서 적정 여부, 그렇죠? 생략 등에 대해서 기록 관리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체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자율종합표를 작성해요. 그래서 세관장한테 제출합니다. 다만 운영인이 자율종합표를 보세구역 운영 재고조사 결과 함께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자율종합표를 다음해 2월 말까지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는 이제 운영이나 재고 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겠다. 자율종합표를 함께.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2월 말까지도 제출할 수가 있어요. 선택입니다. 그렇죠?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지난 후 이제 15일이거나 아니면 다음에 2월 말까지 선택해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냐? 자율관리 보세구 총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절차 생략을 준수하는지, 그렇죠? 운영에 의무 사항을 준수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뭐 한다? 이제 자율종합표를 한다. 자, 세관장은 이제 제출받은 자율종합표 등의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율종합표를 해당 연도 정기감사에 가름해서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중요하죠?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면 자율종합표를 가지고 뭐다? 해당 연도 정기감사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종합표 미제출 또는 제출 기한 미준수 그런 경우에는 사망에 따라서 뭐한다? 정기감사입니다. 미제출은 정기감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일 나눈 거죠 이제. 자,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 실태 보세사의 관계번호 샬라샬라 위에서 별도의 감사받는 편성에서 7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1년 1회 정기감사. 이거 중요하죠. 7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합니다. 세관 공무원은. 됐고요. 근데 이거 중요하죠. 민간위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민간위원도 그 감사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세관장은 감사 결과 이상했다. 그런 경우는 시정 명령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뭔가 관세행정 보고 이것도 중요해요. 관세행정한테 보고합니다. 자, 이곳에 따라 정하는 경우 제하고는 이제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합니다.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한다. 보다 정기 감사할 때. 자, 그다음에 세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세관 공무원이라는 증표를 제시하죠. 하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내 보여야 됩니다. 계속 나오는 거네 이거는. 행정제재입니다. 세관장은 이제 운영인 등과 보호사가 보세 업무 관리에 관한 의무사항 불이행했다.
그런 경우는 경고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사 경고처분한다 어디 아까 말씀드린 이 한국관세물류협회에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들은 운영에는 2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다 보호사 기록 관리하잖아요. 뭐다 2년 동안 보관한다. 반적운 우리가 법제 11조 봤던 것이죠. 2년간 보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입 물류업체에 대한 법규 수행 능력 측정 및 평가 관련한 훈령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얘도 시험제 나오면 한 2개 정도 이제 시험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얘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실무를 할 때 이 법규 수행 능력 측정 평가 관리 같은 경우는 훈령인데 세관 자체에 대해서는 훈령인데 얘 같은 경우는 시험제가 한두 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면은 이거를 개념을 잘 모르세요. 이거랑 법규 준수도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법규 준수 같은 경우는 이제 AO 그쪽에 나오거든요. 그 업체가 2년 동안 어떠한 이제 신고 등을 행할 때 오류 점수를 내 가지고 그 업체가 몇 점인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하는 겁니다. 2년 동안.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래서 이제 분기별로 이제 발표가 돼요. 몇 점인지.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이제 밀어내기 식으로 빠져나가요. 이런 것들이 2년치를 가지고 한참. 근데 이제 그거랑 요 법규 수행 능력 측정이랑은 별개입니다. 별개. 그래서 보다 두 개를 구분하셔가지고 얘는 보셔야 됩니다. 얘는. 그렇죠?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요 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